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원리와 코인 차트에 접목을 시켜서 매매 타점 찾는 법 그리고 예시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바로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청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다른 말로 이평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이평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을 냈다. 그래서 그 평균들을 다 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제가 10일간의 주가를 가져왔어요. 뭐 주말 장 신 거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10일간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월 10일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 값이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하려면 4월 10일 기준으로 5일 전 것까지 싹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4월 10일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은 10일 데이터를 다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 있는 거죠. 4월 9일 이동평균도 있을 거고 4월 10일 것도 있고 11일 것도 있고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걸 선으로 이은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 이평선을 쓰게 될 때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이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평선을 쓸 때는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배열은 단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단기가 지금 예쁘게 레인보우색으로 되어 있죠. 5일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완전 찐초록. 위에부터 단기에서 장기로 내려오는 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배열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일 때 많이 보이고요. 이 이동평균선들 각각의 이 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11선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럼 반대로 역배열은 뭐냐 하면은 장기가 단기보다 위에 차례로 장기 120, 60, 20, 15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역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배열일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가 더 뚫고 올라가고 싶은데 이 초록색 60일선이 저항을 하는 거죠. 하락 추세가 보통 많더라. 역배열일 때는 하락 추세가 많더라. 이게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배열일 때는 위에부터 단기부터 장기로 내려오게 되고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건 상승 추세일 때 많이 보인다. 그래서 보통 정배열이 시작되는 지점을 상승 시작 시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역배열일 때는 위에서부터 단기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뚫고 올라가고 싶은데 못 뚫고 올라가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락 추세일 때 많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양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갈 때 아까 그 정배열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 골든크로스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면 돼요. 예를 들어 21선, 60일선 중에서는 뭐가 더 단기일까요? 당연히 주황색이 단기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단기가 장기 카키색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때 골든크로스라고 한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 짧은 선이 장기를 뚫고 내려올 때 데드크로스라고 한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골든크로스는 단기가 그 장기 올라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시작 초입이라고 많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내려오는 속도가 장기선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락 전환의 초입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매매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매매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코인 차트에 적용을 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차트의 특징에 맞게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4시간 봉 이상에서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코인은 주식보다는 주기가 빠르다고 데이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4시간 봉 이상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정배열일 때는
매수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 역배열일 때는 매도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배열일 때는 매수 위주, 역배열일 때는 매도 위주로 타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4시간 봉 이상일 때 더 적합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방법 소개드려야겠죠.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 그리고 두 번째 이평선 크로스. 아까 이동평균선이랑 이평선이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두 개가 크로스 되는 지점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평선 돌파 매매는 지금 아무래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차트는 어떻게 세팅됐냐면 이더리움 차트의 일봉 5일선 기준, 5일선이 지금 제가 좀 두껍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5일선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이더리움 차트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기는 보통 3일에서 5일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볼게요. 중기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21선을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때는 단기 5일선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 겁니다. 이거는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짧은 매매를 좋아한다 하면은 3일 5일선을 기준으로 하시고, 매매 많이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21선을 기준으로 매매 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5일선을 가져왔다고 했죠? 5일선을 좀 더 진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뚫고 올라올 때 지금 내려갔다가 얘가 뚫고 올라왔죠? 이 뚫고 올라올 때가 매수 타점이다.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정배열이죠? 지금 단기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고, 그래서 저는 매수 타점을 찾아볼 거예요. 이때 이 차트는 일봉이고 5일선 기준, 5일선 진하게 해놨죠?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때 매수 타점을 찾아볼게요. 자, 이때 뚫고 올라오죠? 지금 밑에서 뚫고 올라와요. 두 번째, 얘도 뚫고 올라옵니다.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뚫고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정배열일 때는 이때가 좀 매수 타점으로 유효한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역배열도 찾아봐야겠죠. 비트코인 매도 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랑 세팅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역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5일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 파란색 봉이. 그 다음에 얘도 빨간색을 뚫고 내려오죠. 얘도 빨간색 뚫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만큼 하락할 때까지 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하락할 때까지 이렇게 매도 타점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잘 보기만 하면 적당한 선에서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걸 볼 줄 몰랐다면은 좀 크게 손실을 입었겠죠. 아, 오를 것 같은데, 아, 빨간색 뜨는데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괜한 기대를 걸었겠지만 이렇게 역배열로 전환했을 때는 저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배열이고 5일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 지점마다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막 몇십 년 동안 한 오래된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고 역배열이고 하락하는 추세일 때는 무조건 피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좀 더 적합했다라는 경험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타점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도 타점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손실만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이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평선 크로스 기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나왔던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말면 다 됩니다.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데드 크로스를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을 매수 시점,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오는 시점을 매도 시점. 왜냐면 이제 얘가 하락할 추세이기 때문에, 얘는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상승할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이때 매수, 이때 매도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예시로 봐야겠죠? 매수 매도 타점을 찾아볼게요. 이제 저는 이 기준선을 21선, 60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하려면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21선, 장기는 60일선 기준으로 한번 제가 타점을 찾아봤습니다. 이때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왔죠. 그럼 이때 하락 추세. 실제로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주쳐서 골든 크로스 되죠.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제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랑은 다른 시점인데요. 이건 이더리움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똑같이 20일, 60일 선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간 이 시점에서 이제 상승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상승 추세의 초반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뚫고 내려오는 이 지점, 데드크로스 지점에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번 더 해볼게요.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오니까 진짜 하락을 크게 맞았죠. 얘도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상승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 대비 다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데드크로스 났죠. 그러고서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때만 사가지고 이때 팔았어도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때 사가지고 뭐 제일 높을 때 파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고수도 못하고, 아무리 그 뛰어난 투자자를 데리고 와도 이게 제일 고점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이때 사서 이때 팔자, 이런 전략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시점 보시면 아시겠죠?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인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예시들로 언제가 매수 타점인지 언제가 매도 타점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요. 이 각각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찾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코인미어캣의 알림 레이더 기능으로 매매 타점 알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탐지 기능 중에 알림 레이더 중에 나의 레시피를 뽑아서 이제 오늘 아까 배웠던 이동평균선, 이평크로스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첫 번째 말했던 이평선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을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평크로스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기준으로 매매 타점 잡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리기로 많이들 쓰는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이평선 돌파 매매는 4시간 봉 이상에서 쓸 것, 그리고 기준 이평선을 20일로 할 것. 이거는 중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리고 상향일 때 매수 타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평선 돌파 매매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평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이죠.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을 4시간 봉 이상에서 쓸 것, 그리고 20, 60선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찾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요. 제가 막 뛰어나서 이대로 하면은 뭐 무조건 돈 벌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조합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지표. 이동평균선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수 지표 이동평균선을 원리부터 그리고 설정 방법, 매매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주식, 코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